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암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로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광대 제위치 및 자가골 재건을 한 케이스, 부제로는 모태의 광대를 찾아가는 긴 여정으로 여러분들께 치험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6세 여자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광대 축소술을 1년 전에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싶은 점은 특히 45도 광대를 수술 전으로 복원하고 싶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점은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측두근이 부각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모태보다 더 커지는 건 싫다. 그리고 옆광대가 커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CT나 여러 가지 그런 임상 정보들을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광대 축소술 후, 그러니까 저한테 왔을 때 그 상태고요. 여기 보면은 잘 돼 있습니다. 볼 유압도 좋고, 유착도 좋고, 좌우, 대칭적으로 잘 축소가 돼 있었는데, 특히 왼쪽 광대가 수술 전에 더 컸다고 그래서 왼쪽 광대를 좀 더 넣었다고, 수술 전에도 그 수술하신 선생님과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모태와 현재 광대 수술 후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가 더 많이 들어갔고 45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를 중첩시켜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45도와 뒷광대, 옆광대가 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어, 그리고 음, 그리고 옆에 45도에서 보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광대 수술을 하면서 이 부분의 뼈가 절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랫광대는 원래 위치보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저한테 재건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광대 제위치로는 재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굳이 재건이 되지 않아도 광대가 옆으로 펼쳐지면은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광대 제위치만으로도 충분히 미적인 결과 및 복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디지털 플래닝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저는 눈대중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맞춤형 플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수술 전에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를 수술장에서 90% 이상 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광대 세그멘트를 수술 전 위치, 이 세그멘트가 수술 전에 있었던 위치는 정확히 여기입니다. 오른쪽은 여기 있고 왼쪽은 여기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 상태로 고정을 하면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에 잘려 나간 부분이 이렇게 그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광대를 원래대로 위치하고 여기를 뼈로 이 부분을 채우면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 뼈가 나오는 부분은 골반밖에 없고요. 골반에서 이런 모양으로 똑같이 채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사이에 끼고 이 광대와 이 광대를 고정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이 부분을 최대한 골 유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이곳에 유착시킵니다. 그래서 광대를 모태 상태로 복원이라는 거는 외측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골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수술의 부작용을 환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2차 수술 가능성, 제위치 미적 불만족, 과교정 또는 저교정 때문에 미적 불만족 때문에 2차 수술할 수 있다. 비대칭,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 폐임이 생길 수 있고 감염, 골반 불편감과 흉터, 광대 분류합, 광대 비대칭, 그리고 눈썹을 올리는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안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딱 이 부분 아치 쪽을 자르는 그 구레나루 앞쪽에
그쪽을 어쩔 수 없이 열고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그 눈썹을 올리는 안면신경이 한 가지가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쪽을 다친 적은 없는데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분들께 말씀은 드립니다. 여기 광대 축소 수술 후와 그러니까 저한테 왔을 때고요. 축소술 후고, 그리고 제가 광대 재위치, 턱 복원은 아닙니다. 턱 복원은 아니고 광대 재위치 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안으로 들어갔던 광대가 바깥쪽으로 잘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중첩을 해보면은 전후, 전후, 전후 이렇게 45도가 충분히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어,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은 이 아랫광대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모태로 보면 더 이것이 모태로 똑같이 가자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 위치 수술로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환자분이 원하셨던 것처럼 옆광대는 그 변화가 그러니까 있긴 하되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이 나가면 옆광대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만 밖으로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재위치하고서 수술 6개월 후에 환자분께서 외래 방문 때 더 개선하고 싶은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분께서는 어, 광대 축소 수술 후 없어진 아래 광대 부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래 광대 부위도 재건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환자분과 충분히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요. 환자분께서는 그 부분이 재건이 되어야지 뭔가 그런 환자분께서 안타깝고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이 충족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의 수술 전후로 45도 부분을 복원을 하였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재건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앞광대 및 45도 광대 부위가 모태보다 약간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볼 쪽에 있는 꺼짐도 개선을 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랫부분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꺼짐이 개선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 재건하기 전에 제가 한번 현재 상태, 그러니까 재위치를 한 상태와 모태 광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분명 이 아랫부분은 좀 모자란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미 제 위치로는 할 수가 없고요. 또 뭔가를 덧붙여줘야 되는데 환자분께서는 다른 재료를 원치 않으셨고 자가고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PCL과 자가고를 사용을 해서 그 부분과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좀 더 이렇게 재건되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강할 수 있도록 제 계획을 세웠고요. 굉장히 이 부분은 얇습니다. 뭐 한 3mm가 넘지 않고요. 대부분은 1mm 정도 증강을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 증강, 이 PCL을 사용을 해서 골 증강 19개월 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위치 수술 후와 비교를 했을 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 아랫부분이 음, 이렇게 재건이 되었음이 관찰이 되고요. 이쪽은 훨씬 더 좀 확연한데 이쪽 부분,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이 뒤에까지 다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고 수술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은 하지 않았고요. 이 앞부분, 이쪽에 어금니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 부분이 예쁘게, 상당히 예쁘게, 예쁜 것도 되게, 뼈가 예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쁘게 잘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걸 쭉 한번 되돌아보면은 광대 축소 수술 후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고 이 골 재위치와 골 증강 19개월 후를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하게 이 광대 부분에 이 부피가 생겼음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모태와 비교를 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이 아랫광대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런 제위치나 그런 걸로 재건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골 증강을 통해서 자가골로 아주 예쁘게 잘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골과 PCL을 사용을 했을 때 어, 이미 어느 정도의 두께는 뼈가 잘 되는 게 거의 뭐 이건 상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뼈가 얇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의 흡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크, 뼈를 크게 넣었을 때 약간 흡수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넣었을 때 흡수되는 거는 그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넓게 펼쳐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은 거의 들어간 대로 잘 뼈가 되었음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코티칼 본이 형성이 되었고 안에 수질골이 형성이 되었고 그 접촉도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음, 거의 자기 뼈와 마찬가지로 단단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뼈로 재건이 되었음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은 모태입니다.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광대 축소 수술 후였고요. 그 재위치 수술을 해서 45도와 이쪽 뒷광대를 펼치긴 했지만 이 아랫부분, 아랫광대는 잘 재건이 될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골진강을 통해서 이 아랫부분, 아랫광대와 그리고 약간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이 45도를 증강을 하여서 거의 모태와 비슷한 뒷광대에는 많이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모태와 45도와 아랫광대가 상당히 비슷하게 재건이 되었음이 관찰됩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오셨을 때랑 이번에 그 광대 골진강 19개월 후에 이 연조직 섀도우를 보면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45도의 돌출도인데 45도가 예쁘게 이렇게 완만하게 잘 진강이 되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눈에서 아래 떨어지는 곡선이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는 분명히 이렇게 어떤 경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그 볼록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미적으로 좋은 인상이나 그런 좋은 음, 그런 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두 수술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잘 재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광대는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볼 때는 90% 이상 환자분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자가골과 PCL을 사용을 해서 재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뼈가 잘 되고 환자분께서도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께서 그 얼마 전에 오셨을 때 마지막 제가 이제 더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수술한 거 잊어버리고 산다.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목표가 그것입니다. 환자분께서 수술 받고 수술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음, 그냥 사시는 게 제가 가장 큰 목표고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신기술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